여기 베트남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은 어떤 회사 건물에 지독한 살을 날리는데, 그러자 이 소장은 벽에 머리를 찍고 갑자기 김대리가 쓰러져요. 신고할 때 그대로 저기 뒀어요. 이에 베테랑 오영사가 출동합니다. 그러나 오영사가 찾은 단서라고는 이상한 보자기 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영사는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간다는 회사로 찾아가는데 쏟아지는 대목이라. 그 회사는 바로 택배회사였죠. 오래 기다리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저 바쁘시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점장은 괴상망측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본사에서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뭘요? 그 여자 귀신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참. 지점장은 회사 건물에 여자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직원 하나가 직접 말을 건 적이 있었답니다. 선임 소장이 그 괴담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려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건물 옥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귀신을 봤다는 그 직원도 소장이 죽은 며칠 후에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다 여기서 그 여자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누가? 네, 여자 택배 기사였는데. 그 여자 이름하고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괴담의 주인공은 투이. 투이요. 베트남에서 온 투이. 얼마 전 사망한 베트남 외노자였어요. 사실 투이는 엄청난 갑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택배인데요. 저희 택배 안 시켰는데. 어제 주신다고 한 택배비요. 어제 분명히 돈 놓고 갔는데. 투이는 당연히 받아야 할 착불비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바빠서 그런데 10,000원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진상 아줌마가 갑자기 시비를 털기 시작해요. 근데요. 돈이 없었으면 택배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결국 투이는 진상 아줌마의 갑질로 착불비를 포기해버립니다. 됐어요. 안 받을게요. 그러나 진상 아줌마는 맘카페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야, 됐고. 지금 그 동네 맘카페에 그러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사과해. 돈을 안 받았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요? 이 정도도 감수하지 못하면은 이 일 못해요. 거기다가 케이크까지 사가라는 소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케이크라도 하나 사갖고 가 해먹으라고. 저도 케이크 좋아해요. 그리하여 투이는 어쩔 수 없이 케이크까지 들고 진상 아줌마에게 찾아가는데 또 왜요? 사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드시고 화 푸세요. 제가 좀 사장님한테 특별히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달라고 해서 사온 거예요. 너 우리 집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니? 네? 너 나 애 없는 거 알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뭐 실수? 나가. 그만 가볼게요. 어딜 그냥 가? 지가 던져놓고 투이 보고 치우라는 개진상. 누구 보고 치우라고 그냥 가게. 너 내가 이 아파트에서 택배질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이 동네에서 못하게 할 거야. 그러자 투이의 눈이 돌아가 버리는데 갑자기 아줌마를 죽일 듯 째려보고 이어서 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려요. 그리고 투이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하는데요. 여기 거다.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순간 압도적인 공포에 말문이 막혀버린 아줌마. 이렇게 투이는 회사로 돌아가고 불임인 여자한테 애랑 먹으라는 소리를 왜 해? 애 주라고 케이크 사가라고 해서.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산 게 왜 내 탓이야? 결국 투이는 택배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빨리 가라고! 이에 갈 곳이 없었던 투이는 소장에게 빌어보지만 소장님 잘못했어요. 돌아오는 건 모멸적인 말들과 더러운 손길뿐이었어요. 애들이 그게 한국인들이랑 똑같은 줄 알아? 한국 국적 땄다고 네가 감히 여기 사람들하고 똑같은 줄 아냐고. 아니요. 그래, 그러면 안 돼, 감히. 다 젖었네. 응? 왜 이러세요? 감사하다며. 감사하면은 보답을 해야지. 그러자 투이는 미친 듯이 옥상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미친놈은 길을 쓰고 투이를 쫓아오고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른 투이는
에이씨 놀라라 이씨. 드세요. 그러나 아직 투이의 목숨줄이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상황. 그까지 일로 죽기는 왜 죽어? 진상 손님 한두 번 모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택배회사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벌레였어요. 하여간 요즘 애들이 근성들이 없어서 문제야. 내가 죽으면 마녀가 와. 결국 투이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신고할게. 그리고 이때부터 투이의 택배회사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 사람들만 죽어나는 것이 아니었으니 투이의 베트남 절친 트랑까지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해요. 죽은 투이의 친구인 트랑이 이번에 몬시뇨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최고의 구마사제 김신부가 나섭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한 김신부. 구마의식을 시작하기도 전에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고 결국 대한민국 구마계의 신성이 나서는데 그건 바로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영안을 가진 수녀 탈리아였습니다. 베트남 친구 트랑에게 찾아온 후 탈리아는 곧바로 악귀의 시선을 끌더니 성스러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러자 악귀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결국 트랑에게서 악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에 탈리아는 구마의식을 마무리하려는데 하필 이때 오영사가 들이닥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정신 차려. 여튼 구마의식을 마친 탈리아는 성수로 나쁜 기운을 씻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음산한 기운이 욕실을 뒤덮더니 원기가 되어버린 투이가 모습을 드러내고 형수마저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탈리아가 이런 위험한 구마의식에 뛰어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사실 투이는 탈리아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투이에게는 신기가 있었고 투이는 탈리아가 영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죠. 그리고 투이는 세상에 도움이 될 수녀님이 되실 거예요. 탈리아한테 수녀가 되라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제가 갈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 탈리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하신 행위가 구마의식인가요? 그러나 탈리아는 구마 자격증이 없는 수녀였죠. 전 그저 트랑 안에 있는 어떤 존재와 대면한 것뿐입니다. 구마를 배운 적도 없고요. 이에 수녀장님은 탈리아를 말려보지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탈리아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걸로 해. 탈리아는 자신의 은인인 투이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전 맞서 싸우겠습니다. 전처럼 도망치지만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일에 관여한다면 탈리아 혼자 온전히 책임져야 해.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감수하겠습니다. 한편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던 오영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근데 트랑 말고도 3명의 피해자가 더 있어요. 그런데 탈리아는 단번에 피해자의 숫자를 알아냅니다. 5이요. 5이요? 형사님이 3명이라고 할 때 순간 5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신기가 있으신가? 하지만 오영사는 탈리아에게 비아냥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아이고 제가 어디로 갈 건지 신기로 못 맞추시나 봐요. 그러자 탈리아는 네 마누라가 언제 죽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 이에 오영사는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 투이가 이 일과 무슨 관계인 거죠? 그리고 오영사는 사건의 전말을 100% 오픈해요. 야. 사실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소속의 이상한 보자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택배 상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보자기 한 장밖에요. 보자기요? 그냥 그 동남아풍 황금색 보자기야. 그래서요? 그래서 그 택배를 보냈을 만한 택배 회사를 찾아봤죠. 그리고 이 회사는 바로 투이가 일했던 택배 회사였죠. 투이가 일했던 곳이었군요. 그리하여 이들은 투이의 친구 트랑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투이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트랑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다음에 분명 날 죽일 거예요. 누가 죽인다는 거죠? 무서워. 일전에 트랑은 투이에게 왜 어머니를 만나지 않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Mayday với South. 그러자 투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내 집 그것은 바로 나만은 엄마가 베트남 마녀라는 것이었죠. 마녀? 그 마녀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트랑은 투이가 죽자 투이의 어머니 차오를 한국으로 모셔왔던 겁니다. 투이의 엄마 차오는 베트남에서도 찾기 힘든 소수민족 혼족의 마지막 무당이었으니 혼종 무당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그들의 고술에 휘둘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트랑은 베프의 엄마 차오가 차려준 제사밥을 먹고야 말았던 거예요. 집에 갔을 때 그 방에 걸려 있었어요. 거기다가 트랑은 봐서는 안 될 저주의 가면을 보게 되는데 원숭이는 혼족의 토템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차오는 혼족의 무당이라는 거. 그래서 투이는 엄마를 부르지 않은 거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이렇게 트랑은 계속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탈리아 덕에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해라 말 전하라. 사실 차오가 날린 저주는 한국 무속에서 말하는 살과 같은 종류였어요. 그러나 베트남 혼족의 살은 한국의 살과는 위력이 달랐으니 그것은 원숭이 가면을 이용해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 고독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가면의 매개자는 투이의 딸 진이었습니다. Chưa phải là chủ nhân của cái mảnh nạ này đâu. Đến cái nghĩa đến cũng sẽ đến thôi. Đến cái nghĩa đến cũng sẽ đến thôi. 이렇게 진은 엄마 투이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의 보자기를 배달해 왔던 거예요. 집에 온 택배를 받고 이상한 거 있다고 하는데. 그 보자기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이에 탈리아는 보자기를 직접 보러 가는데 그거 보자기. 근데 그 보자기 있잖아요. 그 노란 거. 네. 탈리아는 보자기를 보자마자 저주의 개수를 알아내죠. 5이요. 하지만 지금까지 차오가 날린 살에 맞은 사람은 총 3명. 근데 지금 확인된 피해자는 투랑 빼고 셋. 나머지는 어딨죠? 근데 왜 이렇게 다섯이라고 단정해요? 그러다 탈리아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요. 애초에 투이가 택배 문제로 주민이랑 다퉜다고 했죠. 거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아니라고 단정하시죠? 지금까지 희생된 사람들은 전부 차오의 저주를 받고 했는데 그 집엔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같은 저주라도 차오가 다른 고수를 쓴 거라면요? 다른 구슬이요? 트랑 말대로라면 혼종 무당이 부리는 고술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에 따라 다른 식의 저주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음식과 택배 고술이 다른 방식인 것처럼요. 그런데 오 형사님? 갑자기 오 형사의 표정이 굳어버리고 가시죠. 어디로 가는 거죠?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는지 신기로 한번 맞춰보시죠. 사실 투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상 아줌마는 이분은 오 형사의 아내였던 겁니다.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유가 그럼 아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어요. 아내분이 이렇게 된 게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근거에서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게 있었어요. 그거라뇨? 누구세요? 역시나 오 형사의 아내도 저주의 보자기를 배달받았고 보자기를 만진 그 순간 갑자기 미친 듯한 허기가 찾아오더니 마치 아귀에 홀린 듯 계란 한 판을 뚝딱 까먹어 버립니다. 하지만
먹을래? 왜 그래? 그날 이후 오영사의 아내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알아내기 전까지는 오영사는 미친 듯이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 아내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줄 거란 확신이 생기네. 그러나 오영사의 아내가 걸린 저주는 보통 저주가 아니었으니 말씀대로라면 아내분은 트랑보다 더 지독한 주술에 걸렸어요. 트랑이 걸렸던 악기의 저주는 음식으로 옮는 약한 저주였지만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된 거죠? 오영사의 아내에게 걸린 저주는 차우가 직접 날린 진퉁살이었던 겁니다. 본인의 욕망에 잠식당하게 하는 고옥이에요. 아마도 아내분은 빈 보자기 안에서 그 순간 가장 욕망하는 대상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대상에 고혹당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 왜 제 아내냐고요? 함께 고통스러워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오영사의 아내는 네 번째 형벌자였어요. 아내분은 네 번째 형벌자이자 다섯 번째 형벌자를 위한 희생양이에요. 설마 그리고 마지막 형벌자는 바로 저주에 걸린 5명 중 마지막은 바로 오영사님이에요. 이제 말해봐요. 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지만 오영사는 곧바로 모르쇠를 시전하는데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고 내 아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자 탈리아는 모른 채 하는 거 아니고요.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과연 오영사는 투이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럼 가르쳐 줄게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구마수녀, 랑종처럼 베트남 무속과 한국의 무속의 유사성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에라 말쩌라라. 영화에서 나오는 베트남의 저주, 고독. 고독이란 원한과 사념이 응축된 지독한 살기라고 하는데 한국 무속의 살과 그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말쩌 파이라 조뇽 닌까이 이에덴 검세덴 더. 그래서 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살을 맞는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고요. 이렇게 구불이 7월 17일에 개봉하는 구마수녀 미리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구마수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라니. 사람들의 죽음이고요. 늘 죽음이 저와 함께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마녀를 불러들였어요. 널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놈이 미친 게 분명해.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감수하겠습니다. 혼종 무당이 부리는 고술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에 따라 다른 식의 저주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닌까이 이에덴. 파묘, 랑종 이후 다시 만나는 오컬트 미스터리 검은 수녀들 뺨치는 미스터리 구마수녀 7월 17일 대개봉 개봉.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